건축물을 보는 관점?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, 우리. 집주인 없을 때 하는 본격 남의 집 토크, 유현진의 판타집 개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의뢰인은 엄연경님입니다. 엄연경님 아주 조용한 한옥을 원하셨고, 특이한 거는 이제 트리하우스를 원하신 게 되게 여지껏 오셨던 분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. 우리 제작진이 찾은 건 기장에 있는 한옥인데, 이게 우리나라 한옥이 다 똑같은 한옥이 아니에요. 한반도가 남북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저쪽 북쪽 평안도 함경도 쪽하고 경기도 강원도 쪽 중부지방하고 남도 호남 경남 이쪽이 좀 달라요.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면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안에서 막 부엌 나눠져 있고 방 나눠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거든요, 평면도가. 근데 여기서 좀 중부로 내려오면 어떤 집이 나오냐면은 일자형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방이 있고 얘가 대청마루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. 근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네모난데 가운데 그냥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다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공간인 경우가 있어요. 용호정사라고 고창에 있는 건물인데 가운데가 3칸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3칸 중에 2칸만 온돌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다 열고서 약간 개방감 있는, 그만큼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열 수 있고 비가 내릴 때 가릴 수 있는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죠. 거기 가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있는데 기둥이 되게 꼬불꼬불해요. 처음에는 진짜 난 저런 집은 난 못 살 것 같고, 저는 일본식의 막 반듯한 직선형의 기둥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, 일본은 삼나무라고 하나요? 그런 걸 많이 심었어요. 그 얘기 뭐냐면 나무가 다 직선의 나무예요. 그래서 일본 건축을 보시면은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.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휘어 있잖아요. 금강송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돼 있어서 궁궐이나 이런 데 쓰죠. 근데 그건 너무 귀한 것들이고,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뒷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은 다 꼬불꼬불한 나무란 말이에요. 휘어 있는 나무를 우리가 직선의 부재를 만들려면은, 지금 제가 빗금친 것 같은 부분, 과장해서 그렇지만 이런 걸 잘라내야지만이 이런 직선의 부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듯한 나무를 많이 쓸수록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인 거죠. 훨씬 더 큰 나무를 사다가 얘를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건축물들을 볼 때 그 피라미드가 대단한 이유는, 피라미드는 모든 규격들이 딱 정확하게 사이즈가 똑같잖아요. 우리나라의 남대문 같은 거 보시면 돌들이 막 삐뚤삐뚤하고 사이즈도 달라요. 숭례문을 보시면. 그거는 버리는 돌이 거의 없는 거죠. 최소한으로 가공을 하고서 만든 거잖아요, 끼워 맞춰가지고. 그리고 여기서 더 생각하면은 피라미드는 이거 돌의 하나의 크기가 이만해요. 사람이 한 이만하다,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숭례문을 보면은 담장이 이런 식으로 모양의 크기가 좀 달라요.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란 말이죠.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나르기도 편하고, 얘는 똑같은 사이즈로 돼 있는데 얘는 모양이 불규칙해. 이렇게 버리는 게 별로 없죠. 근데 수원 화성이 있죠. 수원 화성은 더 빨리 지었어요. 한 2년 만에 지었거든요. 그 이유는 얘는 벽돌로 돼 있어서 그래요. 모듈러가 더 작고 대량 생산 가능하고, 그럼 최소한의 모듈러가 클수록 더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런 건물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건물인 거예요.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. 되게 낡은 그런 집이 2채가 있고, 3번째 건물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시고, 그 다음에 또 옆에 카페와 트리하우스가 있는 그런 공간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. 지어진 시기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공사 기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. 근데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로 쭉 연결돼 가지고 짧은 거리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건축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서울을 예를 들면은 강북에 한옥들이 있는 데도 있고, 막 한국전쟁 이후에 막 무허가로 지어진 달동네 같은 것도 있는데, 강남에 가면은 갑자기 자동차 중심의 현대식 도시로 있고,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안에 다 체험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다 있잖아요. 빠르게 발전하니까 과거의 흔적들이 지워지기 전에 그 새로운 것들이,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저는 한국 도시의 특징이라고 보는데,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오래됐다고 해서 항상 전통은 아닌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시대에 맞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. 우리가 지금 한옥을 자꾸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그거는 그 시대의 답이었던 거죠. 그 당시에 기술과 재력으로 지을 수 있었던. 그렇게 오래된 것이 항상 옳다고 하면은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되게 문화재를 복원했다고 할 거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 맞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고려 청자가 있었지만은
백자라는 걸 조선시대 때 새롭게 개발한 거잖아요. 완전히 다른 스타일. 건축물을 보는 관점?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, 저는. 그러니까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. 우리가 숭례문이 불탔을 때 옆에서 울고 통곡을 하고 뭐 그러다가 그거를 다시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게 저 불타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국보 1호로 계속 둬야 되느냐.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를 하드웨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나무가 500년 됐기 때문에 문화재인 게 아니고 그 당시 500년 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로 만들었다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건축물일 뿐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나무가 좀 썩었어? 그럼 교체하면 돼요. 불탔어? 그럼 새로운 재료 넣어도 돼요. 그 디자인이 유지만 된다면. 물론 밑에 있는 걸로 뭐 철골 구조로 세웠다 그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증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제일 좋은 거고, 만약에 그럴 수 없다, 고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 서양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뭐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. 브리티시 뮤지엄인가 런던에 가서 보시면은 보통 옛날 건물들 이렇게 중정으로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공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붕을 다 하이테크 건축 지붕 재료로 다 덮었어요. 유리와 철로. 누가 보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석조 건물 오래된 건물이고 이 공간은 이거는 신축 건물이구나 눈에 딱 띄게끔 만들어져 있다고요. 그런 작업들은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집은 건축가가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시간이 지은 집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. 교수님의 판타집은 어떤 건가요? 저는 이제 판타집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내 집에서 구역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에서 집 안에서 생활을 보내는 거는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우리 도시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몇천 원 내고 카페에 가서 생활한다든지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도시에 있는 공간들을 내 걸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더 그런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그라운드 레벨에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한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벤치도 더 많이 만들고 공원과 도서관도 더 많이 만들고,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도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얼굴들이.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공간들을 찾으셔서 그거를 내 공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. 뭐 저는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 다리 밑이라든지 뭐 남대문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좋은 조용한 카페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걸 찾으셔가지고 내 공간의 포트폴리오를 쫙,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쫙 많이 만드셔야 돼요. 언젠가는 꼭 나만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